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R의 예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분석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과정에 관련된 것은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에서 실무를 진행한다라면 나의 업무와 관련된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이제 수업에서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실생활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내가 이 분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따라서 영어에서 이제 육하 원칙을 따질 때 what이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이 분석의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분석의 이제 범위라고 한다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통계에서는 그래서 이 분석하는 대상의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모집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그죠? 샘플이라고 하는 표본 집단을 구성해서 표본 집단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전체 집합인 모집단의 정보를 역으로 이제 추측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 분석의 절차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석의 목적과 범위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데이터를, 즉 우리가 이 분석 대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경로를 이때 이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 가능한가는 그것은 이제 그 데이터가 얼마나 개방성이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접근 가능한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궁금해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의 수집 경로를 확보하여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뭐 이게 검색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설문조사나 자료조사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집된 상태 그대로는 이제 raw 데이터, 우리가 원시 자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결칙치라든가 이상치라든가 또는 뭐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뭐 노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처리나 분석 단계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전자를 써서 전처리라고 불렀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뭐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결칙치나 뭐 이상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제함으로써 이제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효 데이터.
확보하게 되고, 또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 형태나 구조가 불분명하고 수치화하기 위한 규칙이 뭐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뭐 텍스트 자료나 이미지 자료나 이런 것들로부터 정형화된 구조와 뭐 수치화를 시키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또 이제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효한 데이터셋을 확보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분석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탐색적 자료 분석, 또 이제 통계에서는 이런 것은 이제 기술 통계라고 하죠. 자, 기술은 describe, 말과 글로 어떤 것을 기술한다 할 때의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떠한 특징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수집한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생김새,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패턴, 또 내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는 자료의 특징이나 생김새, 통계적인 용어로는 이제 분포라고 하죠. 자료의 분포 같은 것을 이제 파악하는 단계이고, 잠재되어 있는 패턴 같은 것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를 적절하게 거쳐야만 자료의 특징에 맞는 분석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분석의 방향이 올바르게 도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의 어떤 분석 방법이나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에는 아무 것이나 막 갖다 대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잠재적인 패턴마다 적합한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통계 분석이나 탐색적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발견해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특징에 적합한 이제 분석 방법론을 결정하고 적용하는 단계가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분석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통해 얻어진 그 인사이트나 시사점 같은 것을 여기서 이 단계에서 분석의 인사이트나 시사점 같은 것이 도출이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사결정에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이 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색적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기술 통계의 과정에서도 자료의 특징이나 뭐 생김새, 분포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이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요. 또한 내가 어떤 분석 결과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또 의사결정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기법들이 아주 중요하게 활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그 앞에서 자, 그러면 이제 R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는데 앞에 있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창에 여러분이 이전에 뭐 작업하였던 내용들이 있다라면 환경창에 여러 가지 뭐 변수나 데이터들이 이미 차지를 하고 있을 테니까 환경창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나 변수들을 정리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R이 내장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우리가 분석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 볼 건데요. 자, R에는 우리가 empty cars라고 하는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명령어를 통해서
이 데이터셋의 도움말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수집된 자료였고요. 자, 32개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로드 테스트를 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의 포맷을 보면 32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1개의 속성을 조사해서 수치형 변수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가 MPG, 우리로 따지면 뭐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하는 그 연비에 해당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의 뭐 실린더 개수라든가 뭐 홀스파워 같은 거, 웨이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엔진 모양에 관해서 뭐 V-shape인지 스트레이트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거라든지 트랜스미션이 오토인지 뭐 매뉴얼인지를 구분해 놓은 거. 그다음에 뭐 기어의 개수, 뭐 커브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사 정리해 놓은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셋을 파악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대략적인 정보를 이제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데이터셋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예제 데이터여서 R과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 여러 가지로 이제 예제 데이터로 많이 활용되는 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자료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